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67쪽 점대칭 도형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점대칭 도형은 어떤 걸 점대칭 도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어떤 도형이라는 것을 바로 한 점을 기준으로 몇 도를 돌려야 된다고요? 180도 돌렸을 때 점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거를 점대칭 도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그 점 180도로 돌리게 되는 그 기준 되는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한다. 그 다음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은 당연히 겹쳐지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점대칭 도형의 성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해. 선대칭 도형하고 똑같은 거야. 점대칭 도형이나 선대칭 도형은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도 같아질 것이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점대칭 도형에서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대응점끼리 선분을 이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칭의 중심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네요. 자, 이 도형이 바로 점대칭 도형이라는 거죠. 자,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를 각각 이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를 준비하신 다음에 대응점을 이을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점 기역은 180도를 돌리면 어디로 겹쳐질까?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대응점은 반대에 있는 점이겠구나. 그러니까 점 기역 리을이겠죠? 그렇죠? 여기를 이어볼 거예요. 자, 이을 때 점선으로 그어보세요. 실선 말고. 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대고 꼭 해주세요. 여기 니은의 대응점은 반대로 여기 있는 미음이겠지. 자, 여기까지 쭉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 디귿의 대응점은 비읍이 되겠죠. 이렇게 쭉 자를 대고 여러분은 그어 주셔야 돼요. 쭉 그어 보세요. 첫 번째 대응점끼리 각각 이었잖아요. 그죠? 자,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을 찾아서 점 이응으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대칭의 중심을 찾아볼까요?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180도를 돌릴 때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점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도형의 어디에 있겠어요? 가운데에 위치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될까요? 점 이응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대칭의 중심은 그 도형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알 수 있네요. 대응점끼리 선분을 이었는데 얘네들이 겹쳐지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대칭의 중심이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선분 기역 이응과 선분 리을 이응의 거리 길이를 재보래요. 자,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재보시라는 말이죠. 자,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선생님이 이렇게 두 줄로 긋고 있는 요거, 그치? 기역 이응, 이응 리을. 자, 여기 재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재봐야 돼? 니은 이응과 선분 미음 이응. 자, 니은 이응, 여기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재봐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선분 디귿 이응과 선분 비읍 이응의 길이, 여기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각각 재보라는 거지. 자, 각각 재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요 각 선분들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꼭 해보셔야 돼요. 진짜 꼭 재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점대칭 도형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지. 자, 밑줄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그 다음 누구? 대칭의 중심. 얘 둘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칭의 중심은, 그치?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디귿 비읍은 이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완전히 똑같이 둘로 나누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대응점끼리는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해야지 나중에 점대칭 도형을 여러분이 직접 그릴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이용해야 여러분이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선대칭 도형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맞아요. 다음 도형은 마찬가지로 점대칭 도형이래요. 맞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대칭의 중심을 찾아 점 이응으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막 찍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끼리를 연결하면 될까요? 대응 점들을 연결해 주면 돼요. 기역 리을의 대응점은 이렇게 되겠죠. 기역의 대응점은 리을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점 디귿의 대응점은 점 비읍이겠죠. 그 다음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 미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이 완전히 겹쳐지는, 이 셋이 완전히 겹쳐지는 점, 얘가 뭐가 되나? 점 이응, 즉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냥 찍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대응점을 이은 선분이 겹쳐지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대칭의 중심이 된다. 요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가운데 찍고 저 이게 대칭의 중심이에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과 선분 기역 리을 사이, 즉 대칭의 중심과 여기 있는 기역 리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어?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맞아요.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인 대칭의 중심, 점 이응이 선분 기역 리을을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알겠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넘겨볼게요.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점대칭 도형을 어떻게 그려서 완성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번. 자, 점대칭 도형의 일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준비물 6번이 있네요. 일단 필요할 때 해볼게요. 자, 점 기역의 대응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죠. 자, 점 기역의 대응점은 180도 돌렸을 때 반대편으로 오는 거니까 누구예요? 점 리을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도형이 완성이 안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점 미음으로 표시하는 요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용되는 성질이 바로 무슨 성질이야? 방금 전에 배웠던 대칭의 중심은 있지? 대칭의 중심이 바로 대응점을 이은 선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둘로 나눈다고 했잖아.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면 여기 대응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즉 반대편도 똑같은 거리만큼 가면 요 반대편에 있는 대응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대각선이라서 보조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저기 보세요. 아래로 하나, 둘, 세 칸 가고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칸 갔네. 요 선인 요 거리만큼 반대편에
똑같이 떨어져 있는 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점 미음이 되겠죠. 점을 꼭 안 써도 되는데요. 다시 지우고 쓸게요. 여기서는 미음만 쓰시면 되겠죠. 자, 찾았나요? 이렇게. 자, 됐나요? 그럼 점 디귿의 대응점은 어떻게 찾는 거야?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디귿에서 요만큼 왔으니까 반대편으로도 요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가주면 여기에 바로 점 비읍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찾았죠. 여기 바로 여기 점이 뭐가 된다? 아까 점 미음이 되겠죠. 여기 디귿의 반대편에 똑같은 거리만큼 대칭축으로 떨어져 있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점 비읍이 된다. 얘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점대칭 도형을 이제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리을에서 미음까지 연결해 주시고 미음에서 비읍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역에서 비읍 이렇게 연결해 주면 점대칭 도형이 된다. 마지막에 꼭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과연 점대칭 도형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해 본다. 자, 이응을 기준으로 90도 돌리면 세워지고 한 번 더 돌리면 똑같아지죠. 맞아요. 자, 이렇게 직접 돌리면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좋아요. 그 다음 이제 69쪽 한번 풀어볼게요. 8번 점대칭 도형을 그려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점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자, 순서대로 따라해 볼게요. 점 니은에서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점 니은에서 점 이응을 지나는 게 직선을 쭉 그어주는 거야. 쭉 자대고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직선을 먼저 쭉 그어요. 그냥 길게.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이 직선에 점 니은 이응과 길이가 같은 선분 비읍 이응이 되도록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는 거야. 자, 여기 길이를 자로 재는 거예요. 여기가 몇 센티미터인지. 예를 들면 여기가 뭐 한 3cm가 됐다 치자. 선생님도 지금 이거는 확대가 돼가지고 자가 안 그어져서 그래. 됐죠? 그러면 똑같이 이 자를 대고 여기에다가 대응점을 찾아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직선이 좀 삐뚤어졌네요. 여기에 똑같은 길이가 올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대응점을 찾아준 거지. 이게 바로 점 비읍이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디귿도 찾아볼 거예요. 디귿도 디귿에서 대칭의 중심으로 직선을 쭉 하나 그어 놓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만큼 자로 재주면 되겠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5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을 간 여기가 바로 디귿의 대응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점 시옷 이렇게. 마찬가지로 리을에서 대응점을 쭉 그어주면 되겠죠. 쭉 직선을 먼저 하나 그어 대칭의 중심으로 쭉 그으면 이렇게 직선이 나가겠죠. 됐죠? 거기에서 리을 이응의 거리를 재 먼저 얘만큼의 거리를 재고 여기 이응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가 있는 점을 찾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점 지읒. 마지막에는 이 도형을 연결해서 완성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기읒에서 지읒으로 갔다가 시옷으로 갔다가 비읍으로 갔다가 미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요 도형이 바로 완성된다. 헷갈리니까 다 연결해 보면 요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이응을 중심으로 180도로 돌렸을 때 점대칭 도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자만 있으면 점대칭 도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꼭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9번도 직접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대응점은 여기 이미 있네. 그치?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잖아. 4칸 떨어져 있고 얘도 4칸 떨어져 있고.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의 대응점을 찾아야 돼.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직선을 쭉 대칭의 중심에 긋는다. 그치? 그 다음 몇 칸 떨어져 있어? 하나, 둘, 셋, 넷, 5칸 떨어져 있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5칸 떨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응점이 어디 있게 되는 거야? 여기 있게 되는 거지. 나머지 연결해주면 완성. 그 다음에 지우개로 지저분한 부분들은 좀 지워주면 깔끔하겠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저분한 부분들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지워지면 안 돼. 그쵸? 기껏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가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4칸이네. 밑으로 그럼 똑같이 4칸 내려오면 되겠죠. 하나, 둘, 셋, 4칸. 여기에 대응점이 있겠네. 맞아요? 자, 여기에 대응점은 누구예요? 얘가 되겠죠? 대응점이 이미 찾아져 있네. 그럼 요 친구의 대응점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맞아요? 요 친구의 대응점 구해야지 뭐. 직선으로 쭉 직선을 그어 놓고 거리를 찾아야겠죠. 자, 여기 거리만큼 떨어진 거는 반대편에 이렇게 돼서 대응점이 여기에 있게 되겠네. 맞아요? 네, 이렇게. 뒤쪽은 대응점 다 찾았고요. 지워야지, 지저분하니까. 헷갈리니까. 대응점 다 찾았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대응점이야. 서로 연결만 해주면 완성.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완성이다. 됐죠? 자, 점대칭 도형 완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암호는요, 지난 시간에 고우였는데 이번에는 유명한 화가인 고갱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